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을 때 그게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있어야지 한참 걸어야 하는 슈퍼에 있는 건 소용이 없겠죠. 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 줄 사람은 곁에 가까이 있어야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보고 싶은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곁에 가까이 있어야지 멀리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오늘은 필요한 모든 물건, 또 곁에 있었으면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철입니다. 무조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박상철의 무조건 노래를 들어보니까 친구 딸이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신랑이 신부에게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래서 모두가 막 박수를 치면서 맞아 막 그랬거든요. 사실 그 무조건 달려간다는 거는 네. 노래 들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가족한테 약간 먼저 다른 걸 하고 가족이 뒷전될 때가 많잖아요. 일이 네네. 바쁘니까. 네.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나중에는 가족한테 좀 더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신랑이 이런 노래 부르면 너무 감동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처음에는 막 이 전주가 막 나오길래 그리고 좀 분위기가 네네. 결혼하면서 안 맞잖아요. 뭐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노랫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부르면 무조건 간다. 태평양을 건너서 가겠다 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요. 참 물건이나 사람이나 정말 곁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맞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가까이 있어야 정이 붙고 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뭐 그 사람을 기억하더라도 이제 그때그때 나랑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없어지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전화 통화하고 하면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잘 맞아요. 모르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또 네. 그 이전에는 가까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만나서 뭐 얘기 나누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친구 있는데 거리 때문에 네. 예, 지금 많은 걸 소통하지 못하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흔히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는데 가끔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죠. 뭐 바로바로 얘기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또 좋은 거 있으면 이 친구랑 같이 네. 가야지 하는데 그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외로울 때 사실 기쁘고 좋을 때는 다 괜찮은데 내가 약간 속상하거나 네. 상대방이 외로울거나 이럴 때는 옆에 있으면 사실 도움이 되는데 옆에 있지 않으니까 뭐 그냥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그냥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여기 타국에 생활하는 특별히 이제 동포들이나 가족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네. 물론 뭐 영상 통화도 있고 뭐 맞아요. 전화기도 있고 하지만 이게 마음과 이제 몸과 마음이 약간 아플 때는 같이 위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간단한 그냥 이렇게 터치 한번 아니면 눈길 한번 주는 것이 좋은 건데 못하니까 그게 아마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화도 뭐 수시로 할 수 있고 특히 또 요즘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아 하지만 그래도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게 그렇죠. 훨씬 좋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중국에 계실 때는 네. 뭐 맨날 통화하거든요. 영상 통화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맨날 같이 있는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확실히 한국에 지금 와서 계시니까 이 심리적인 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옆에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거기서 뭐 코바늘 뜨고 계시는데 네.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든든하고 집에 들어가면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계시니까 왠지 온도가 있는 네, 안정감이 네. 많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역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아끼는 물건. 네. 네, 그것도 항상 내가 쉽게 손 닿은 곳에 있어야 그렇죠. 좀 불안감이 없고 네, 좀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가족하고 떨어져서 살고 계시는 동포들이 지금 꽤 많으시잖아요. 네, 아직도. 많죠. 예.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있다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네. 없다면 있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그러기 위해선 아유, 괜히 저 중국까지 갔다 오려면,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비행기 표도 아깝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한번 꼭 다녀오시고, 안아주시고,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이게 다녀올 때는 돈이 많이 나간다 이러는데 네. 다녀왔잖아요. 다녀온 다음에 보충한 그 기와 에너지는 그 이상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꼭 다녀오든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그 가족들을 네. 모셔서 잠깐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특히 또 한국에 나와서 이제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거의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한 30년 정도 되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그 고향을 못 가봤다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종종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직접 내 눈으로 사진을 찍어오고 네. 동영상 찍어오는 것보다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다음 내가 이제 가서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 만나면 얼굴을 보고 손을 네. 만져보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이게 따뜻함하고 안도감이 사실 영상 사진 보는 거와는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있을 때 우리가 네. 잘해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있을 때 나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그런 사연이 행복우체통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박용택 씨가 보내오셨어요. 고향 마을을 찾아서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절기가 금방 지나간 1월 23일. 날씨는 아직 추운 겨울이었다. 2004년도에 한국에 갔다가 2011년에 귀국한 나는 청도에 있는 자식을 따라 청도에 와서 삶의 터전을 닦으면서 살다 보니 고향 떠난 지 20년이 되도록 꿈속에서만 가보았을 뿐이다. 이번에는 두루 고향에 가서 처사할 일이 있으니 인터넷으로 4박 5일 감옥사행 왕복 비행기표를 샀다. 정작 떠나게 되니 변화된 고향 모습을 보게 된다는 설레임에서 잠결에서 깨어날 때도 있었다. 1958년 어머니를 따라 보따리를 짊어지고 전국 제1집채농장이란 이곳에 집채 이주해서 소학교로부터 중학교, 고중까지 다녔고 학교를 졸업해서는 단위에 출근하며 퇴직할 때까지 이 고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감옥사 비행장에 도착하게 되자 마중 나오신 나의 사촌 형님이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두 내외와 형님은 자가용에 앉아 내가 살던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도착한 오후 이곳저곳을 다녀볼 일을 다 마무리하고 친구들의 집도 구경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이튿날 마을 노인협회의 어르신들과 친구들 도합 70여 명을 청해서 식당에서 한 끼를 대접하였다. 찾아오신 고향 어르신들과 친구들은 20년 만에 처음 만났다고 부둥켜 안기도 했고 손잡으며 인사하는 순간이 정말로 기뻤다. 많은 친구들은 얼굴에 주름이 밭고랑이 되고 머리엔 흰서리가 내려도 20년 전의 모색이 알릴 정도였고 몇 사람은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밥상에 둘러앉아 동년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한 끼를 보냈다. 다음 날은 동창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내가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지역에서 온 동창, 그리고 본 향진에 있는 동창, 도합 7명 동창들이 배우자들과 함께 동행을 해서
식당에서 멋진 한 끼를 대접시켰다. 뭐니 뭐니 해도 동창 만남이 제일 기쁜 만남이었다. 사진으로 기념을 남기고 즐거움으로 추억을 남겼다. 머물러 있는 기간 양로원에 가서 친척되는 어르신의 문안도 해봤고 친구들이 거주하는 아담진 아파트 구경도 했다. 많은 주택들은 옛날 모습이 사라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가 줄지어져 새 농촌 건설의 민속 문화 관광지로 개발하는 중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20년의 변화는 천지개벽일 것이다. 오메이도 그리던 나의 고향이 이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되어 더없이 즐거웠다. 귀로에 들어선 1월 27일 아침, 바래주던 동네 마을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손을 굳게 잡는 순간 나의 눈시울은 젖어들었다. 고향아, 내가 다시 너의 품에 안길 그날을 기다려다오. 라는 사연입니다. 아유, 그날의 기쁨, 즐거움, 반가움, 그리고 또 다시 고향을 떠나오시는 그 어떤 애틋함, 이런 것들이 편지 속에 가득히 담겨 있네요. 네. 네. 한 폭이 어떻게 보면 그 그림과 영상처럼 네. 저희들도 이제 고향을 이렇게 떠나면 생각보다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 거기에 계속 계시면 네. 되는데 가끔 보면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고향은 정말 일부러 찾아가야 그렇죠.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또 찾아가면 많이 변한 또 낯설면서도 또 굉장히 좋아요. 또 원래 있던 그 친구들이 또 거기에 있으니까 네. 뭐 서로 얘기 나누고 여기는 원래 무슨 자리였는데 뭘로 맞아, 변했다. 맞아. 예,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다니던 학교도 막 저는 찾아가 봤었거든요. 네. 예. 저도 이제 찾아가 봤는데 완전 다른 곳으로 변해서 그때 다행히 나무가 네네. 그대로이고 학교의 건물은 완전 다른 건물로 변했는데 네.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 나무와 철봉대를 예, 이제 철수 안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옛날 추억을 생각하니 또 마음이 또 따뜻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학교에 가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크던 운동장이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좁아 보이는지.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 그 운동장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네. 내가 이렇게 맨날 거기서 뛰어다가 아마 이렇게 돌면서 뛰어다녔던 네. 것 같은데 지금 가보니 왜 그렇게 작은지 그냥 한 20분이면 다 걷고도 남을 그렇죠. 네. 장소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즐거웠던 것인데. 예. 아, 근데 20년 만에 만나셨으니까 정말 박영택 씨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손 그렇죠. 잡고 막 여자들은 막 펄떡펄떡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는 친구들도 있고 네. 눈시울이 그리고 이거 여기는 동창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어르신들까지 네. 다 이렇게 초대했으니까 그분들이 또 기억나는 그 분이 어릴 때 모습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아, 그냥 이게 방금 그 글 쪽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막 눈시울이 네. 붉어지고 저도 네.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저한테는 아닌데 네. 동창들 전체 모임이 저한테는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네. 한 3분의 1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20년 만에 만남이잖아요. 중학교 때 헤어지고 이제 어른 돼서 만나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어떤 애들은 너무 변해서 약간 그냥 그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것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대로인 그러니까 물론 좀 나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네. 그대로인 친구도 있고 해서 지금 생각하면 또 놀러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예.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자주 만나는 게 참 좋잖아요. 그렇죠. 만남이 너무 좋은데 네. 만나고 나서 다음 만남을 기획하는 게가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쉽지 않습니다. 네, 계속 뒤에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번 이렇게 20년 만에 가셨으니까 앞으로는 종종 더 좀 시간을 좀 빨리 땡겨서 한
3년, 4년 네, 만에 맞아요. 또 한 번 가시고. 짧게 가다 보면 또 거기 있는 친구들과 정도 있어가지고. 네. 저 그 말 하니까 또 내년을 한번 계획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맞아. 고향 친구들 만나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으네요. 서로 전화하시고 연락하셔서 날짜 꼭 잡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이 노래합니다. 고향이 좋아.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박지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책과 친해지자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룡강 독서의 달을 맞으면서 매일 20분 독서하기 활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독서 임무를 완성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책과 친해질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들어 나는 책을 멀리하였습니다. 시간이 나면 핸드폰을 노는데 정신을 팔다 보니 책과 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책궤에는 엄마가 한국에서 보내온 책이며 할머니께서 서점에서 사주신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이고 지연아, 책 좀 읽어. 언제면 이 책들을 다 읽을 수 있겠니? 핸드폰 보는 시간에 책을 보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게 되겠어. 거의 매일마다 안타깝게 들려오는 할머니 잔소리입니다. 나는 이번 독서의 달을 책 읽기 활동을 통하여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20분이지만 매일마다 읽다 보면 책과 또다시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많이 친해져서 엄마가 보내준 책도 한 권 한 권 읽고 할머니가 사주신 책들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20분간 책 읽기 활동은 나에게 옛 친구, 책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책과 많이 친해지자를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독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지연 학생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됐네요. 네. 하루에 20분씩 독서를 한다는 게 20분 정도? 하지만 네. 그게 매일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지금 3, 4학년, 지금 4학년이잖아요. 네네. 4학년 학생들은 20분이라는 시간을 집중해서 무엇을 하나를 파고들면 그게 이제 한 달 지나고 좀 더 지나면 20분에서 30분, 40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 제일 중요한 게 네. 책 읽기. 왜냐면 책에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지혜는 좀 크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과 친해지면 네. 내가 많은 것을 책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책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요즘 같은 때 책 읽기 좋은 때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이번에 사실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네. 작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도 요즘 보니까 갑자기 주위 분들이 만나면
한강 작가님의 예. 책을 계기로 정말 다양한 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안 본 분들은 얼른 사서 봐야지. 맞아요. 아니면 어디에서 뭔가 이렇게 관심 없던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네. 이 계기로 아마 한국도 또 다시 독서의 그런 많이 하는 열풍이. 열풍이 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에 정말 그 문고 전마다 그 대형 문고에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강 작가의 책을 사기 위해서. 네, 그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학 작품을 소설책을 잘 못 읽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노벨상 속보 나자마자 마침 집에 그 채식주의자 책이 있어서 네. 근데 한 번에 사실 읽기가 좀 괴롭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무거워요. 후유증도 네네. 심하고 읽고 나서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이 다른 책도 보고 싶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다른 분들 작가님 사실 한국에 우수한 네네네. 작가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차차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탔어라고 하면서 책에 관심도 갖게 되고, 좀 책을 많이 읽자. 예. 결국은 책을 읽으면 그 지식이 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는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럼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는 사실 매주마다 독서 모임이 있어요. 네. 일요일 날 오전에 아침에 한 2-3시간 하는데 주로 이제 약간 자기 개발 뭐 경영 이런 쪽으로 네. 하는데 다음에는 문학 작품도 같이 해야 되겠다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문학 작품을 읽으니까 그 작가님 비롯해서 그 시대의 역사도 알게 되고 해서 요즘은 삶이 좀 다채로워져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책은 어렸을 때부터 좀 꾸준히 읽는 게 습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일 좋은 친구이면서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는 책에서 받는 그런 아픔은 그 시대를 알아가는 아픔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책과 실험을 하는 좋은 시간을 보내서 지하철 타도 기차 타도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박재현 학생 지금 소학교 4학년인데 책과 친해지겠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약속 꼭 지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책을 좀 한번 꺼내봐요. 네. 그러다 보면 그렇죠. 친해집니다. 박지연 친구 주위 친구들이 너 상을 받았어. 어디 KBS에다 이거 나갔네 하면서 나도 해봐야지 하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럼요. 같이 어울려 책 보지 않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즐거운 상상이잖아요. 네. 행복한 상상이고. 그렇죠. 예. 자, 박재현 학생 반 친구들과 책 많이 읽으면서 서로 또 바꿔보기도 하고. 네. 예, 그것도 그리고 참 좋아요. 독서의 달 자체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독서의 네. 주, 독서왕 이런 걸 학교 다닐 때 많이 선생님을 고무 경력해주면 아마 박지현 학생 같은 친구도 더 많이 나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현지 대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술레이만 데멜렐 대학교의 제2외국어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열고 한국 문화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 행사는 한류 콘서트 외에도 경연대회, 마스터 클래스,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는데요. 무엇보다 이 대학에서 처음 열려서 그런지 행사장은 학생들과 교직원,
초대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현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마련된 무대에는 이 대학의 학생들이 K-팝과 커브댄스를 선보이는데요. 학생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날 행사에 게스트로 참가한 김홍환 알마티 한국교육원장은 이번 행사의 하나였던 K-팝 경연대 수상자를 발표하고 상장과 선물 세트를 증정했습니다. 한편 행사장인 대학 강당에서는요, 한식 시식 코너가 열렸는데 학생들은 떡볶이와 김밥을 맛보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한글 캘리그라피 코너가 마련되어 참가 학생들이 작은 엽서와 종이 부채에 먹과 붓으로 자신의 이름과 문구, 소원을 한글로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틱톡을 하거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입협회가 카자흐스탄과 교역 확대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서요? 네, 한국수입협회는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수출진흥센터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위한 한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과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김병관 한국수입협회장, 조테익 주 카자흐스탄 대사, 가리모프 아자맛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 장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양국의 민관 주요 인사와 5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한국수입협회는 카자흐스탄 수출진흥센터와 교육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포럼에서는 원자재와 광물 자원 관련 양국 기업 간의 비즈니스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최대 경제 대국이자 자원부국이라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의 우수한 광물 자원을 비롯해 다양한 품목에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표단은 양국은 수년간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특히 광물 자원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수출진흥센터는 카자흐스탄의 수출 지원과 또 무역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카자흐스탄 무역부 산하에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욱 통신원이 전한 카자흐스탄 소식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할린에서 러시아 내에 있는 한국 교육원장들의 워크숍이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사할린에서 러시아 소재 한국 교육원장 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요. 첫날 일정은 사할린 희생 사망 동포 위령탑과 사할린 한인 이중징용 과부 피해자 추모비 홍화와 참제, 러시아 한국 교육원 당면 현안 공유와 대처 방안 모색, 한국교육부에 건의할 사안 정리와 전달 순이었습니다. 이날 일정은 주유소 사할린 주장소 박삼재 소장 주관으로 한 만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튿날 오전에는 각 교육원 경관과 운영 우수 사례,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오후엔 가사급시 소재 사할린 동포 희생 망향탑을 찾아 홍보하고 참배했습니다. 셋째 날인 바사스카야촌 전 민주호 마을인데
근처에 있는 27인 한인 비살자 준영비를 찾아 홍보하고 참배한 후 워크숍 소감을 서로 공유하고 내년 블라디보스토크 워크숍을 기약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그 공장들은 혼자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고 소중했습니다. 사할린에 와서 역사의 이 현장을 직접 들어보니까 한인 동포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을 훨씬 튼튼하게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공통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할린에서 러시아 소재 한국교육원장 워크숍이 진행이 됐습니다. 워크숍의 일정은 사할린 희생 사망동포 위령탑 그리고 사할린 한인 이중 징용 광부 피해자 추모비의 헌화와 참배가 있었고요. 러시아 한국교육원의 당면 현안 공유 그리고 대처 방안 모색 한국교육부에 건의할 사항 등을 정리하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교육원장들은 혼자보다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고 소중했다. 사할린에 와서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니까 한인 동포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을 훨씬 생생하게 잘 이해하게 됐다는 그런 소감을 나눴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이요. 퀴즈 한마당이요. 어따 이거면은 올해 김장 충분히 하고도 남겠구만. 아유 그래 고생했쇼. 아따 오늘 엄니 말 듣고 배추하고 무 많이 심길 잘했어요. 아유, 그럼. 아님 김장 못할 뻔했단께. 아유 올해 배추값이 조금 비싸야지 완전 금값이 아니오. 아 그래서 요새 김장 안 한 집들이 많대잖아요. 아유 김치 없으면 밥상도 밥상머리가 아니라고만 이를 으뜨면 좋아. 또 뭔 말이 이렇게 많대. 아유 다셔요. 아유 먼저 가. 응? 왜요? 나는 여기서 쪼가 할 일이 좀 있어. 뭔데요? 아유 그 떨어진 배춧잎하고 무청 좀 주워서 이거 만들라고. 아따 힘들어 죽겠구만. 응? 우린 그냥 사 먹어요. 아유 밭에 널린 거 주워다가 말리면 되는데 뭘 쓸데없이 돈을 쓰려 그려. 사람 욕심하고는. 오늘 엄니 힘드니까 그러지. 엄니 힘들고 알면은 네가 와가지고 좀 주우면 되자녀. 말이 그렇다는 엄니를 거지, 도와줄 생각은 코딱지만큼 나라고. 알았어. 하긴 올 엄니가 끓여준 이것 국이 시상에서 제일로 맛있기는요. 아유 참말이요? 아따 그럼요. 올 엄니 이것 국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이 뭐야. 10그릇도 그냥 끄떡이지. 하기는 나가 소시적부터 요거 잘 끓이긴 했죠. 맞아요. 그러면 나가 이거 많이 주워가지고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이것 많이 끓여줘야겠구먼. 그래요. 이거 많이 주워서 집으로 가져오셔. 알았어. 나는 먼저 차 타고 갈 테니까. 씨발 니 혼자 어디 가? 야 정만아 야 전 좀 가. 어머니가 김장 배추하고 물을 뽑은 후에 이것을 하기 위해 밭에 떨어진 배춧잎하고 무청을 줍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이것은 무청이나 배추를 주워다가 말린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것을 깨끗이 씻은 다음 처마 밑이나 빨랫줄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으면 겨울철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이것이 마르게 됩니다. 잘 마른 이것은 보관해뒀다가 끓는 물에 푹푹 삶아서 찬물에 우렸다가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나물이나 나물밥을 해먹기도 합니다. 네, 이것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예방과 장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고요. 칼슘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이것은 각종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소중한 먹을거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새끼 같은 것으로 엮어서 처마 밑에서 말리는데요. 이것을 삶아서 물에 불렸다가 나물이나 밥을 해 먹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려요. 1번, 시래기, 2번, 쓰레기야, 3번. 미역은 뭐예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주혜진이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저희 집에서도 이것을 이용해서 음식 자주 해 먹습니다. 된장을 적당히 푼 다음에 이것 넣고요. 국을 끓이면은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맛있어서 이것 국 많이 끓여 먹습니다. 예전에는 배춧잎이나 무청을 가져다가 말려서 집에서 이것을 직접 만들어서 음식을 해 먹었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사다가 먹습니다. 이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을 활용한 음식점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것 활용한 음식 자주 해 드실 것 같아요. 동포 여러분은 이것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시나요? 나만의 이것 음식이나 우리 집 겨울나기 음식, 또 겨울나기 준비에 대해서도 행복우체 통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남기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고려인 2세대 작가 맹동욱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어떤 예술적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예술 세계를 고집하시는 맹동욱 작가가 잠시 추방이 됐다가 다시 카자흐로 돌아와서 만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맹동욱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예, 맹동욱 작가는 고려인 2세대 작가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은 원래 함경북도 성진 출신이고 1953년 우리 휴전협정이 체결된 바로 다음 날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뽑혀서 모스크바에 있는 극장예술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나중에 소련에서는 해빙 모드가 돌아오고 또 스탈린 개인 숭배를 배격하는데 북한에서는 반대로 김일성 개인 숭배, 독재 체제로 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의분을 참지 못해서 이 소련에 이렇게 망명했던 이 망명 유학생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극장대학을 나왔다시피 거기에서 연출을 전공을 하셨던 분으로 나중에 카자흐스탄으로 와서 카자흐스탄 고려극장과 나중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소수민족 극장인 독일극장 이런 데서 정말 뛰어난 아주 기념비적인 이런 업적을 남긴 연출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단지 연출가뿐이 아니라 이 한글문학 작가로서도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 이 극장에 있는 동안 10편 가까운 이분의 그 희곡 작품도 썼고 또 신문에 이렇게 시도 많이 써가지고 고려인들이 1958년부터 1990년까지 15권의 한글문학 단행본을 편찬을 했는데 그중에 2권의 단행본에 그러니까 1981년에 고려인들의 합동 작품집 해바라기라는 작품집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이분의 그 시편이 4편이 실렸고
또 1988년에 이 종합 시집 꽃피는 땅이라는 이 시집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이 10편이나 되는 거기에는 또 그런데 보면은 어머니, 사랑, 나의 아기, 창문의 불빛 이런 것처럼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네. 이런 그 서정시를 이렇게 많이 남기신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분이죠. 네. 고향이 그 함경북도 성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소련이나 아니면 카자흐스탄에 살고 계실 때 고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참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네. 그때 북한에서 이렇게 소련에 망명했던 유학생 중에 네네. 그 중에 두 분은 시절이 좋아져서 그래도 고향을 한 번씩 다녀오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못 가셨는데 네. 한 분이 이제 고려일보 부주필과 나중에 주필까지 올라갔던 양원식 선생이 있는데 네. 이분은 당시에 북한에서 89년 90년에 교류가 트이면서 그때 북한이 우리 88 올림픽이 열리니까 체제 경쟁을 하면서 거기도 약간 개방 정책을 써가지고 네. 신문사에서 고려일보의 신문사 대표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양원식 선생은 가서 그래도 수십 년 만에 살아계신 어머니를 만나고 왔고 예. 이 맹동욱 선생은 그 뒤로 2000년 이후에 그 당시에 우리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교류가 활성화됐고 또 북한에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됐을 때 네. 그때 이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좀 주면서 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저도 뭐 직접 알지는 못하고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그래서 맹동욱 선생이 다녀가서 고향 그 식구들을 그때 한 번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 카자흐스탄 조선극장에서 연출가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카자흐스탄 조선극장은 또 어떤 곳입니까? 카자흐스탄 조선극장이 고려극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름을 잠시, 네. 예, 이름이 왜 그러냐면, 네. 이 극장이 1932년 9월 9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설립됐을 때, 네. 그때는 고려극장, 조선극장, 조선극단, 고려극단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예. 강제이주 이후에도 또 뭐 고려극장, 조선극장 하다가, 이제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되면서 남북이 분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8년에 북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이 국호 명칭이 만들어지니까 소련이 당시 유일하게 수교를 맺는 국가가 북한 지역이었죠. 네. 그래서 고려인들의 공식 문서는 이제 고려가 빠지고 조선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네.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이분이 다 고려라고 썼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고려극장도 그때부터 1994년까지는 조선극장으로 쓰였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고려로 바뀐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카자흐스탄에 있었을 때 친구들 초청으로 한국에 오기도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기회였겠네요. 이제 이 고려인들 특히 북한에서 망명하셨던 분들이 88 올림픽 이후에 네. 사실은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지요. 그래서 이분은 대개 그분들이 1989년에 한민족 축전이나 또는 그 외 여러 가지로 한국을 대부분 이제 그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에서 망명한 유학생들이 방문해서 그때 대부분이 자기 친척 친구들을 만나죠. 왜 그러냐면 6.25 때 이렇게 월남한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맹동욱 작가도 1989년에 방문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맹동욱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어떤 작가가 이분을 취재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국내에 이 다른 분들이 아니 그 보니까 내 친구였다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게 돼서 초청받아 갔는데 그야말로 수십 년 만에 네. 그때 학창 시절 또 아버지 탄광에서 고생했던 때 또 군인이었을 때 네. 이런 동료들을 거기서 이렇게 반갑게 상봉했다고 그럽니다. 예. 또 연출가로 활동하면서 작품을 말씀해 주신 게 애랑 생각나고요. 또 막동의 혼천 생각이 나는데 희곡은 가장 유명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분은 사실은 애랑하고 막동의 혼천과 돌아오라 내 사랑
이게 굉장히 유명했고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네. 다시 공연이 됐고, 물론 춘향전은 이제 각색을 또 했는데, 이제 막동의 혼청 같은 것은 유명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걸로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희곡작품 속 연극 무대에 올리니까, 이제 한 평론가는 막동의 청혼을 왜 혼청으로 했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해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분이 그 희곡작품도 많이 써서, 다시 이것이 애랑 같은 것도 여러 번, 왜 그러냐면 1962년에 첫 무대에 올리고 1977년 또 87년 뭐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무대에 올랐고 그 뒤로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웃고 살자, 돌아오라 내 사람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올렸죠. 그래서 맹동욱 작가는 일단은 연출가로서 최고였지만 희곡 작가로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죠. 네.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이 맹동욱 작가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을까요? 예, 이분은 두말할 것 없이 뭐랄까요, 연출가로서는 고려인 사이에서뿐이 아니라 이 카자흐스탄 전역에서도 이분을 능가하는 분이 없다는 거.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소수민족 극장인 독일 극장으로 가서도 이 최고의 극작가로, 그리고 그 당시에 소비에트 시대 때 이 극장 연극 예술계에 그 종사한 그 탁월한 그 인물들 그 인명록을 발간한 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 맹동욱 선생이 당당히 이렇게 이름을 올릴 정도로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인정을 해줬던 분이고요. 또 그 다음이라면 이분이 시인으로 그래도 시를 이렇게 신문에 쓰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쪽 같은 성격. 네. 예. 예술적인 개성이 아주 뚜렷하신 분이었네요. 예, 이분은 주관이 워낙 뚜렷하셔서 그런데 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이분은 비록 비록 선배 어떤 배우들이나 그 작가들이 마음에 안 들면 좀 거칠게 싸우기는 했을지라도 이분은 오직 예술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분의 고집대로 했을 때 네. 그야말로 훌륭한 연극이 무대에 나왔다. 그래서 그건 누구나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 맹동욱 작가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돌의 들에 핀 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